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추자도 인근 해상 등 제주도 주변 바다에 대규모 풍력발전단지가 추진되면서 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사업자들이 최대 5년 동안 이곳에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사실상 독점권을 갖게 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권혁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추자도 부근 해상에 설치된 노란색 풍력자원 계측기. 2020년부터 최근까지 노르웨이와 우리나라 국적회사 두 곳이 이 같은 계측기 11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사업 세부 허가 기준 고시를 보면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 범위가 나와 있습니다. 설치 허가 후 4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고 반경 5km 이내의 중복 신청은 최초 설치 사업자의 동의 없이는 불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사업자는 최장 5년 동안 추자도 인근 275제곱킬로미터, 축구장 37개 면적의 바다에서 풍력자원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는 독점권을 확보했습니다. 풍력자원 계측기 없이는 발전기 설치가 불가능한 만큼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사실상 알박기가 된 셈입니다. 사업자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점적인 개발권을 부여한다는 건 풍력자원이 공공적 관리 원칙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주도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는 이처럼 풍력자원 계측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도 제주시가 풍력사업 전반에 대한 검토 없이 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줬다는 겁니다. 제주시는 공유수면 점사용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 허가를 내줬지만 풍력발전 사업은 제주도의 소관 업무여서 검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도는 허가권이 제주도로 결정되면 문제가 없는 사안이고 산업통상자원부로 허가권이 넘어가더라도 이해 당사자로서 제주도가 관여하기 때문에 대처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제주특별법이나 공유수면관리조례에는 풍력자원 계측기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어 사업자가 독점권을 주장할 경우 제주도가 대응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제주에서도 마약을 몰래 사고 팔아 투약하는 범죄가 늘고 있는데 특히 이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이 마약을 거래하고 이 결제에는 암호화폐까지 이용되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경남 김해시의 한 호텔 주차장 출입구에서 한 무리의 남성들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필로폰 판매책에 대한 제보를 접수한 경찰이 수색영장을 받아 현행범 체포에 나선 겁니다. 판매책에서 압수한 손가방에는 소량 포장된 흰 가루들이 잇따라 나옵니다. 발견된 흰 가루는 필로폰 39g, 1,300명이 한꺼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작은 주머니에서는 주사기와 전자 저울까지 발견됩니다. 원장님, 아니 저 이거 돈 내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 진짜 있는 거 내가 이야기 다 안 됐죠. 이거 몇 그램 정도 내어가지고 있는 거? 내가 이거 한 40몇 건 됐겠죠. 50대 판매책과 이들로부터 마약을 산 도민 2명 등 6명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3명이 구속됐습니다. 올 들어 이렇게 제주경찰에 붙잡힌 마약 사범은 지난해보다 2.5배 늘어난 75명, 이 중 17명이 구속됐습니다. 절반 이상이 20, 30대였고 일반 회사원이나 자영업자도 상당수 포함됐는데 마약 종류는 필로폰이 5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경찰은 인터넷이나 SNS 등으로 마약 판매책 등과 접촉 통로가 다양화되고 암호화폐 거래로 단속을 피하는 법까지 공유되며 젊은 층 사이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적은 양의 마약은 국내선 검문 검색에 걸리지 않는 점을 악용해 다른 지방 판매책들이 제주로 직접 마약을 반입해 거래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다. 계좌 거래나 이런 경우에는 흔적이 남아서 추적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요즘은 대면 거래가 굉장히 많아지고 암호화폐를 이용한 거래도 종종 많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연말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응급 환자는 신속하게 처치를 받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장 중요하죠. 최근 제주에서 물에 빠져 심정지 상태가 된 환자를 경찰과 소방의 협업으로 제때 이송해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이 골든타임의 생명을 살린 협업,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들것에 실린 한 남성에게 응급구조대원이 외칩니다. 좀만 더 숨 쉬어볼게요. 조금만 더. 지난달 19일 오후 5시 17분 제주시 구좌읍의 한 해변에서 60대 남성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습니다. 남성은 주변 시민들에게 구조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병원 이송이 시급한 상황에 남성을 실은 119 구급차 앞에 출동한 건 제주자치경찰단 사이카. 사이카에 탄 경찰관은 수신호로 앞에 서 있던 차량들에게 길을 터주도록 하고 꽉 막힌 길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길을 내줍니다. 이송 순간 한 라디오 방송은 상황을 실시간으로 알리며 해당 도로를 달리는 차량들에게 길을 터주도록 도왔습니다. 병원까지 34km. 금요일 퇴근 시간과 겹쳐 평소 같으면 1시간 넘게 걸릴 구간을 119 구급차는 40분 만에 달려 환자를 이송했습니다. 사이렌을 울리면 길 터주기를 해주신 덕분에 평소 때보다도 거의 한 30분? 그 정도는 저희가 줄일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심정지 중증 응급 환자였던 남성은 무사히 치료를 받아 최근 병원에서 퇴원해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관님이랑 소방대원님들이 빠른 시간에 병원을 옮겨주셔가지고 지금은 많이 건강이 좋아졌습니다.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도입된 제주도 자치경찰단과 소방의 응급환자 에스코트 지원 사업.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중증환자 특별 수송 대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공식 개회식이 오늘 열렸는데 화두는 바로 지구촌 생명공동체의 복원이었습니다. 또 급속하게 악화된 한일 관계는 미래지향적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인 전문가와 석학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 모였습니다. 이번 제주 포럼의 화두는 지구촌 생명 공동체의 복원. 오용은 제주도지사는 개회식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기후 변화 등 지구촌 평화와 세계 질서를 위협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류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합니다. 국가와 지역을 떠나 세계인 간 연대와 협력, 그 속에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개회사 기조 연설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대규모 홍수와 기록적인 가뭄, 폭염 등 기후위기가 현실로 닥쳤다며 청정에너지 전환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We should not respond to it by expanding the use of additional fossil fuel, as I have repeatedly said, such as coal, but instead putting effort into achieving the clean energy transition. 급속하게 악화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한일 의원연맹 회장으로 특별 세션에 참석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년 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21세기 한일세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발표한 시절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일 양국이 처한 엄중한 상황에 대해 성찰하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함께 윈윈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このチェジフォーラムを通じて日韓両国のさらなる絆が深まり、それが北東アジアの平和と安定、さらに繁栄につながりますことを私も心から記念を申し上げたいと思います。 올해 17번째를 맞는 제주 포럼에서는 세계 정상급 인사 등 국내의 30개 기관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지구촌 평화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포럼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제주 4.3을 통한 평화와 공존을 위한 노력과 난민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세션이 이어집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540명이 발생했고 오늘 오후 5시까지 29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33만 명을 넘어섰고 병상 가동률은 10.2%, 재택 치료자는 2,400여 명입니다.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는 2,900여 명으로 한 주 전보다 1,9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이 일본 규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태풍 난마돌이 일요일 오후 일본 가고시마 서쪽 170km 해상까지 북상한 뒤 동쪽으로 방향을 틀어 일본 규슈를 거쳐 동해로 빠져나가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에도 태풍의 영향으로 물결이 높게 일고 바람이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도는 내일부터 비상 1단계를 가동해 재해 우려 지역의 안전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제주도 지원위원회와 세종시 지원위원회를 통합하기로 한 가운데 도의회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위원회 통합은 정부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성에 심각한 훼손을 초래하고 자치 분권과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며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해녀의 전당 건립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이 추진하는 해녀의 전당 건립 사업을 위한 실시 설계비 9억 원이 기획재정부의 적격성 심사에서 탈락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